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수TV로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NBA의 화두는 오늘 경기가 백투백 팀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백투백 팀만 8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백투백 팀들을 따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 뭐 잘 안 보이지만 필라델피아는 뭐 0승 4패고요. 백투백 뭐 전패다. 그리고 뭐 직전 경기 때 이런 결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백투백일 때 내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인데요. 얘네들은 뭐 백투백은 없어요. 근데 가장 기억나는 거는 이 최근 경기에서 이런 경기들이 있었었죠. 71득점이라는 올 시즌 이제 최저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패배를 했었습니다. 토론토가 그냥 엄청 못한 경기였었는데, 이날 3점 슛을 그 경기 시작하고 16분까지 1쿼터 때는 하나도 못 넣었고요. 2쿼터 이제 4분 지날 때까지 3점을 15개를 전부 미스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토론토가 엄청 안 풀린 경기였었는데, 사실 보스턴도 초반에 안 터졌거든요. 그러다가 후반에 3점이 많이 터져가지고 보스턴은 125점이나 내고 세탁을 했고, 그냥 토론토가 엄청 못한 경기였었습니다. 얘네들은 상대전적상으로도 이래요. 지금 토론토가 보스턴한테는 10연패, 보스턴이 토론토한테 10연승 중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토론토가 최근에 전적상으로는 2승 16패예요. 한창 이제 1승 16패로 안 좋다가 골스 잡아가지고 홈에서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연패도 끊고 안 좋은 기록도 약간 세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토론토가 보이는 모습은 그 결장 자원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막농구를 하진 않는 느낌. 그전엔 토론토는 제가 봤을 때 좀 오바팀의 낌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을 풀어나가는 작업들이 그렇게 막 훌륭하진 못하다, 이런 인상들을 받았는데, 자, 토론토 최근에 야투율이나 3점 성공률이 꽤나 좋습니다. 1등 3등으로 야투의 내용은 좋아요. 근데 득점은 적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야투 허용이나 3점 허용이 되게 순위가 낮아. 근데 실점 자체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24등이지만은 이거는 한마디로 토론토가 언더팀의 낌새라는 거거든요. 잘 넣지만은 많이 기회가 없어. 얘네들 또 요즘에 보니까 자유투 얻어내는 것도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내용은 안 좋지만은 실점 자체는 조금 통제를 했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토론토는 요즘에는 저는 언더 낌새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스턴도 요즘에 보면은 일단은 공격에서 잘 안 풀립니다. 리그에서 3점을 가장 많이 던지는 팀이지만은 3점의 내용이 좋지가 못했었어요, 최근에는. 대신에 수비적으로는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은 되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세크한테 패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뉴올리언스한테도 사실 이거 질만한 경기였었죠. 뉴올리언스가 되게 잘했었던 그런 경기들이 보이다 보니까 보스턴도 요즘에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저는 일단 뭐 맞대결 전적이나 여러모로 보스턴이 좋아 보이지만은, 개인적으로 나는 12.5라면은 물론 보스턴이 무난히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요즘의 낌새로는 그냥 토론토 쪽을 좀 더 보고 싶기는 해. 큰 근거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제 관점에선 토론토가 뭐 홈인 거라든지, 전 나름대로 홈에서의 토론토는 꽤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얘네들 원정에서는 너무 못하고, 올 시즌 원정 1승 18패인데 그래도 홈에서는 8승 13패예요.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이나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보스턴의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게 보는지라 토론토 프렌에다가, 그리고 오바, 사실 이게 오바도 요즘에 토론토는 약간 언더팀이라는 거라든지 보스턴의 공격 내용, 이런 것들 보면 보기가 어렵기는 한데, 나는 얘네 둘의 맞대결 관점에서는 언더보긴 좀 꺼려지네.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라델피아 대 뉴욕 경기는요. 자, 이거는 아까 봤던 백투백 전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는 이제 내용상으로는 이런 게 있어. 시즌 백투백 전패지만은 직전 경기, 오늘 이제 오클전에서 맥시랑 조지를 빼줬습니다. 엔비드는 부상 때문에 빠져 있었었고, 핵심 선수들을 다 이제 빼준 거거든요. 케일런 마틴도 쉬고 이래서. 그래서 오늘 필라가 되게 안 굴러갔지만 어쨌든 오클한테 패배를 했었고, 이게 사실 관리 차원인지는 모르겠어요. 맥시나 조지는 빠질만한 이슈가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엔비드는 지금 부상이 있는 거는 같은데, 근데 엔비드도 올 시즌에 백투백을 한 번도 안 뛰었기 때문에 앞쪽 백투백을 쉬게 해주고 다음 경기 때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필라델피아 대 뉴욕 경기가 전국 중계예요. 이런 경기에서는 나는 필라델피아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애들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뉴욕이랑은 작년에도 얘네들이 플레이오프 2라운드인가? 거기서 붙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없었지만은 맥시가 영웅적인 활약을 하면서 뉴욕이랑 되게 많이 싸웠는데, 그때는 이제 양상으로는 되게 언더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플레이오프라고 특성상으로 언더가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올 시즌에도 이제 11월 13일날 언더 게임을 했거든요. 그날도 이제 210점이 났는데, 내일도 뭐 기준점이 높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는 느릿느릿한 팀이고, 뉴욕도 하프코트 오펜스를 선호를 한다. 뉴욕의 얘네들이 사실 좀 수비가 오락가락해. 지금도 보면은 최근에 7경기 동안 야투 방어나 3점 방어 전부 다 최하위권이고, 3점은 얼마 전에 회복하긴 했지만은
직전 경기 때 또 3점이 많이 안 들었었잖아요. 디트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뉴욕도 그렇게 막 믿을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 일단 언더. 둘 다 일단 느릿느릿한 팀이다.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엔비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옆에 보면은 맥시, 조지, 마틴, 엔비드 전부 다 퀘셔너블인데 이거는 내일 아침에 일단은 봐야 돼요. 누가 뛸지 안 뛸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엔비드가 나온다면 저는 엔비드가 나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온다면은 이런 것들. 12월달 이후로 엔비드가 폼을 회복한 이후에는 엔비드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가 명확합니다. 엔비드가 있으면 거의 한 9점가량 경기력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약간이나마 언더로 간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내일은 필라델피아가 엔비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저는 필라의 프렌에다가 언더 보고 있어요. 이 경기는. 근데 딱히 엔비드가 있으면 언더가 위태위태해지기도 하고 이 경기도 어려운 경기예요. 다만 요즘에 뉴욕이 그렇게 썩 좋은 색깔은 아니라는 거. 근데 또 뉴욕이 하면 또 얘네들이 터지면은 점수 같은 게 되게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샌안토니오 대 멤피스 경기. 여기는 백투백은 없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멤피스가 결장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모란트, 베인, 여기다가 이디도 돌아오기도 하고 알다마도 돌아오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다시 전력을 회복한 모양새기는 해요. 애들이 많이 돌아오고 나서 좀 어려운 애들을 많이 만났었어. 휴스턴, 미네소타, 휴스턴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경기를 전부 다 좀 이렇게 오바 게이밍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휴스턴전도 0.5로 오바가 났었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전 252점 경기 다시 휴스턴 만나가지고 이 경기도 238점 전부 다 오바 게임을 하긴 했는데 그전에는 돈치시랑 어빙이 다 빠져있던 댈러스 잡은 거라든지 약간 그런 경기도 있었지만은 멤피스가 조금 실망스러웠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멤피스는 페이스는 빠르게 스페이싱은 많이 이런 게임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다시 그런 경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저는 모양새 자체는 멤피스가 살아났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이제 보면은 게임 마무리가 약간 별로야. 저번에 이제 휴스턴전도 나름대로 이기고 있다가 모란트가 클러치에 2번이나 이렇게 좀 턴오버를 저질렀었죠. 경기 자체는 모란트가 많은 득점을 했는데 게임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그래서 멤피스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지표로도 멤피스 보면은 야투 내용들은 되게 안 좋아. 물론 여기 있는 8경기는 애들이 많이 빠졌던 경기도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요즘의 멤피스 상태를 그렇게 반영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요즘의 멤피스는 일단은 공격상으로 야투 내용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시도는 해. 페이스가 되게 빠른 팀이니까. 그런데 득점 자체는 많이 하지만은 야투 내용은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한창 멤피스는 공수 양면에서 좋은 팀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좋게 지키진 못한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보입니다. 대신에 샌안토니오도 얘네들 얼마 전에 레이커스한테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그 전에 미러키, 시카고, 덴버 이런 애들한테 3연패 하기도 하고 내용상으로는 덴버랑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샌안토니오도 엄청 믿을만한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요. 저는 얘네들이 웬베냐마 중심으로 수비를 확실히 갖추고 그리고 요즘에 좀 바셀이 오락가락한데 직전 경기는 바셀이 그 전에 못하다가 바로 이제 레이커스전은 엄청 잘하고 이래서 오락가락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샌안토니오는 갖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올 시즌에는 플레이인까지도 노릴만한 전력이라고는 보는데 사실 지금 순위는 조금 처져 있지만은 내용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멤피스를 그렇게 무난하게 보기는 어려워.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도 원정이기도 하고 그건 맞는데 웬베냐마가 물론 좋은 선수지만은 이렇게 ED같이 피지컬적으로 본인보다 우세한 친구한테 그런 힘이 좋은 애들 그런 경우에는 웬베냐마가 조금 고전할 만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도 멤피스의 기본빵이 좀 높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에 좀 안 좋은 건 보여도 저는 멤피스를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239.5 멤피스의 색깔 하면 그냥 오반데요. 이게 샌안토니오가 그래도 얘네들이 상대랑 좀 뛰는 팀이랑은 맞춰주는 감도 있긴 있단 말이죠. 요즘에는 좀 그것도 잘 안 보이기도 해. 최근에 10경기 동안 엄청 뛰는 팀은 많이 안 만났는데 10경기 동안에도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득점이 111점, 실점 108점 언더팀의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팀의 색깔로 갈지 그러니까 이 경기를 만약에 좀 멤피스가 리드를 한다. 그러면 샌안토니오가 멤피스 템포에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오바가 날 것 같고 초반부터 샌안토니오가 수비력을 바탕으로 멤피스를 약간 좀 잠근다. 그러면은 오바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 경기도 240점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은 기준점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멤피스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보고 있지만요. 꽤나 어렵습니다. 이 경기도요. 다음 미러키 대 올랜도 경기 있는데 자 미러키도 백투백이 하나 있습니다. 워싱턴 말고는 전부 어렵게 이겼다고 합니다. 3승 3패 중에 디트랑 샬럿은 이제 한 자릿수 점수 차로 아마 핸디를 못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기들이었었고 워싱턴은 그냥 대승을 했다. 근데 이제 보스턴, 뉴욕, 애틀랜타 전부 다 백투백일 때 3패는 전부 마행을 당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미러키도 백투백에는 약간의 약점이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와중에 있는데 자 내일 이제 그 미러키는 올랜도를 상대를 합니다. 얼마 전에 얘네들이 붙었었거든요. 그때는
109 대 106으로 미러키가 올랜도 원정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는 근데 올랜도가 벤케로가 복귀한 경기였었거든요. 이날 벤케로 엄청 잘했어요. 복귀하자마자 26분밖에 안 뛰었는데 34득점, 3점 같은 거 엄청 터지기도 하고 되게 잘했어요. 대신에 뭐 코렌서니가 부진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기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쿤보가 이날 보면 41득점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쿤보가, 자,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쿤보가 올랜도를 상대로는 어땠는지 최근에 2시즌 동안의 내용이거든요. 직전 경기까지 반영이 돼가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기록이. 쿤보는 지난 2시즌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 올랜도의 수비가 엄청 났었었죠. 근데도 37.5득점에다가 10.3리바, 4.5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 최근에 2시즌 동안 올랜도의 수비가 좋아졌는데도 쿤보가 폭격을 했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득점들이 35, 37, 37, 41 엄청 잘했어. 그리고 야투 내용은 한 번 뭐 44%로 간 적이 있지만은 전부 다 60%를 훌쩍 넘겼거든요. 그야말로 야투 시도도 많이 하면서도 잘 넣었다. 올 시즌의 쿤보는 딱 이제 한 경기 빼고 전부 이제 20득점 이상에다가 야투 50%를 넘는 시즌, 이런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에서 41득점으로 올랜도를 작살내 놓은 것도 그렇고, 쿤보는 올랜도한테 강한 선수입니다. 더구나 내일은 올랜도가 이 비타제가 올 시즌에 상당히 스텝업을 했거든요. 뭐 이제 웬카주로 밀어낼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내일은 일단은 퀘셔업이 찍혀 있기도 하고, 이런 면모들은 아무래도 미러키가 약간 웃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미러키는 이제 백투백이라는 거. 지난번 경기도 사실 올랜도가 홈에서 콜을 엄청 좋게 받았습니다. 미러키는 진짜 하드 파울 당했는데도 뭐 콜이 안 불리고 막 이랬었는데 약간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랜도가 벤케로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벤케로도 처음 경기 미러키전 잘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못한 경기도 있었거든요. 이래서 올랜도의 벤케로도 아주 막 믿기는 힘들다. 비타제가 나올지도 봐야 되고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러키도 아무래도 좀 백투백인 게 거슬리기도 하고, 요즘에 나름대로 잘하긴 해. 릴라드나 쿤보가 전부 독감에서 회복을 해가지고 시간들 많이 받고 정상적으로 뛰면은 잘하긴 하는데, 요즘에 미러키도 3점이 한창 좋다가 약간 떨어진 것도 있긴 하거든요. 올랜도는 늘 공격 못하고 수비 잘하고 이런 색깔이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언더 생각 중이긴 합니다. 야, 이게 6.5는 올랜도의 특성을 생각하면은 미러키가 백투백일 때 고전했던 거나, 그리고 올랜도 같이 끈끈하게 상대를 좀 잡아놓는, 나는 6.5 정도면 올랜도가 프렌을 할 것도 같거든요. 내일 뭐 비타제가 뛸지 벤케로의 상태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저는 현재로서는 백투백일 때 미러키가 조금 안 좋았던 거, 그 점을 좀 더 이렇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시카고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요. 자, 얘네들은 둘 다 백투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카고는 백투백일 때 1승 5패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디트한테 한번 이겼고, 오클, 미네, 맨피, 올랭, 밀키 전부 어려운 상대들한테 패배를 한 거였었어요. 반면에 애틀랜타는 백투백일 때 3승 4패 괜찮았습니다. 세크랑 샬럿한테는 근소하게 승리를 했고, 토론토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때 토론토가 턴오버 31개를 저질렀던 그런 경기였어가지고 이날은 무난하게 이겼는데, 그 외에 이제 뭐 백투백에서 워싱턴, 보스턴, 시카고, 클리퍼스 약한 팀한테도 지기도 하고, 백투백일 때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틀랜타는 내일 이제 제일런 존슨이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고, 그리고 트레이 형이 오늘도 캐시업이 달려 있었잖아요. 경기는 뛰었는데 트레이 형은 올 시즌 내내 아킬레스건 부상이 있거든요. 근데도 오늘 경기 뭐 40득점 넘게 하기도 하고 엄청 잘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그다노비치가 복귀해서 뛰고 있는데, 보그단도 지금 관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백투백일 때 쉬게 해준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뭐 이거는 다른 거보다 얘네 둘이면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얘네들의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점수가 그냥 엄청 낮습니다. 얘네들은 지금도 템포가 굉장히 빠르게 찍히고 있고, 올 시즌 맞대결 때 133대 141, 270점이 넘는 경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날 뭐 보면은 경기 내용상으로 일단 애틀랜타는 뭐 야투나 3점이나 되게 잘 터졌어요. 자유투도 엄청 많았었고, 사실 트레이 형이 내용상으로 그렇게까지 막 좋은 경기는 아니었었고, 또 이제 디안드레 헌터가 이날 25득점을 넣었는데 디안드레 헌터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살짝 거슬리기는 해요. 그리고 시카고는 이날 전반적으로 애들이 잘했습니다. 야투도 54%에다가 3점 50% 이상, 그러니까 되게 잘했어. 이랬는데 글쎄 뭐 이때만큼 잘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두 팀 다 많은 시도를 할 거다, 빠른 템포를 많이 주고 받을 거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나는 245여도 언더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여전히 빠른 템포를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요즘에 살짝 바뀐 거는 시카고가
옛날보다는 3점을 좀 덜 던지는 모양새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리그에서 보스턴 다음으로 3점 시도가 많은 팀이었었는데 제가 최근 경기들에서는 시카고의 3점 시도가 리그에서 한 10번째 정도로 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도 많은 점수를 내고 있기는 해요. 시카고는 늘 이제 시카고 하면은 오늘도 3점 슛의 감에 따라서 이런 언더오버가 요동치는 팀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주고 받을 거다. 존슨까지 복귀를 한다면 애틀랜타가 저는 프레임 받은 거는 기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시카고가 홈이긴 하지만 얘네들 홈보다는 원정에 오히려 이점이 있기도 하죠. 저는 이 경기는 애틀 프렌에다가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뉴올리언스 대 댈러스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둘 다 백투백이 걸려 있어요. 또 뉴올리언스랑 댈러스의 백투백 특성들을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뉴올리언스는 백투백 최약체입니다. 0승 9패로 올 시즌 리그에서 백투백을 가장 못한 팀이에요. 근데 제가 몇 번 뉴올리언스의 백투백을 말씀드릴 때는 얘네들 12월 초순까지 이때까지는 결장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아마 이쯤부터는 이제 드존테 머레이라든지 맥컬럼 이런 애들이 복귀를 하고 트머삼도 돌아오고 이러면서 조금 나아졌어. 그래서 여기 위에 좀 구분을 해놨거든요. 9경기 중에 처음에 5경기는 내용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골스, 포트, 레이커스, 클리블, 애틀. 레이커스한테는 뭐 남 비비긴 했지만은 남은 팀들한테는 되게 그냥 쳐맞았거든요. 그러다가 이후에 애들이 조금 돌아오기도 하고 좀 비비기 시작을 합니다. 샌안토니오한테 5점 차, 덴버 3점 차, 뉴올리언스 8점 차. 이거 아마 덴버전 연장 간 거였었죠. 포트한테는 개발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보다는 뉴올리언스가 백투백일 때 나름대로 비빈다.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자이언이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뛰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일 경기는 자이언이 안 뛸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댈러스는 백투백일 때 5승 2패였었어요. 꽤 잘 싸웠습니다. 잡은 팀들 보니까 미네소타, 오클, 애틀, 포틀랜드, 레이커스 막 오클까지 백투백일 때 잡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이커스 상대로 승리를 했던 게 돈치치랑 어빙이 전부 빠졌었는데 이때 레이커스가 아마 100점 못 냈었고, 그리고 댈러스가 아마 119점인가 냈었잖아요. 엄청 잘했었어. 그래서 댈러스는 생각보다 백투백을 잘 치르는 팀이에요. 근데 이것도 오늘 이제 카이리 어빙이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도 카이리 어빙이 뭐 개발리긴 했지만은 좀 뛰었는데 백투백일 때 관리를 해줄 수도 있다. 내일 그래서 뉴올 대 댈러스는 서로 간에 뭐 자이언이나 어빙이 안 뛸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라이블리가 3분 만에 부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오히려 댈러스 쪽이 이렇게 좀 전력 손실이 있을 만도 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력상으로는 백투백 전적이나 여러 가지로 댈러스가 좋아 보이는데 요즘에 댈러스가 뭐 돈치치 어빙이 없는 기간도 그렇고 뉴올리언스의 상승세가 오히려 좀 눈에 보이기도 해요. 오늘 뉴올리언스도 진짜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요즘에 뉴올리언스 확실히 좋아졌어요. 저는 여태 뉴올리언스가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토론토랑 더불어서 리그에서 가장 승률이 안 좋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원정에서 뭐 보스턴한테도 엄청 잘 비볐지만은 졌고 경기 자체는 뉴올리언스가 엄청 잘했었죠. 오늘 시카고 잡고 필라델피아 원정 자이언은 뭐 징계 결장에다가 엄청 많이 빠졌는데 트레이 머피 3패도 빠지고 그랬는데도 필라델피아를 잡기도 하고 여러모로 뉴올리언스는 요즘에 상승세입니다. 확실히. 그에 반해서 댈러스는 물론 돈치치랑 어빙이란 이런 1, 2옵션이 끝내주긴 하지만은 돈치치는 부상이고 어빙도 내일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수비의 핵심 라이블리까지 퀘셔너블이라서 저는 만약에 내일 여기 퀘셔너블 붙은 애들이 전부 안 뛴다면은 저는 뉴올리언스가 오히려 나아 보이거든요. 둘 다 백투백 치르기도 하고 거슬리는 거는 뉴올리언스의 백투백 전적인데 저는 요즘에 모양새 자체는 뉴올리언스가 나쁘지 않게 보여요. 저는 뉴올 프렌에다가 뭐 오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유타 대 샬럿은요. 둘 다 뭐 백투백은 아니에요. 근데 이 경기는 이미 유타 쪽에서 힘을 많이 뺀다고 합니다. 지난번 경기 때 유타가 갑자기 캐슬러한테 휴식 주고 마카넨 콜린스를 또 빼줬었거든요. 근데 마카넨은 아마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경기 또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미 유타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결장 리스트 같은 것들이 조니 주장이나 콜린 섹스턴, 존 콜린스, 뭐 라우리 마카넨, 조던 클락슨 이렇게 지금 유타에서 득점을 많이 뽑아줄 만한 자원들이 대거 결장이 이미 확정이 난 상황이에요. 일단은 내일 빠지는 애들이 전부 다 핵심 자원들입니다. 그리고 득점 면에서는 줄 세우기를 했을 때 마카넨, 섹스턴, 콜린스, 클락슨 얘네들이 1, 2, 3, 4등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다 빠져요. 내일은. 내일 유타는 일단은 결장이 상당히 많다. 이게 보이고요. 아무래도 탱킹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 같아. 그리고 샬럿은 따로 뭐 결장이 큰 건 없습니다. 요즘에 라멜로가 돌아와가지고 경기도 좀 뛰고 있고 물론 이제 경기 내용상으로 좀 기복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유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는 샬럿이 가져갈 만하다고 보거든요. 유타가 그 정도로 빠지면은 이게 득점도 그렇고 게임 플레이도 그렇고 팀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에 반해서 샬럿은 물론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구색은 갖춘 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샬럿의
이 강점이라고 하면은 그 오펜시브 리바운드랑 이런 에너지들 그런 건데 유타는 올 시즌에 리바운드 사수가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여기는 워커 캐슬러도 블락샷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친구고 세로 수비가 좋아가지고 림 프로텍팅이 상당히 잘 된다. 그런 거는 있어. 그래서 샬럿의 장점을 어느 정도 지울 수는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결장이 너무 많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경기는 샬럿 쪽을 보고 있습니다. 유타가 홈이어도 올 시즌에 유타는 그 원정보다 홈 성적이 더 안 좋거든요. 원래 유타하면 홈 유타인데 올 시즌 원정 7승 14패 홈에서 3승 14패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홈에서의 전적이 더 안 좋아요. 샬럿도 원정 2승 15패라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저는 이 정도 빠지면 그냥 샬럿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타가 생각보다 이렇게 수비가 좀 되고 있거든요. 내일은 결장자도 많지만은 사실 뭐 마카넨이나 뭐 섹스턴, 클락슨 이런 애들이 수비적으로 도움을 주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샬럿의 공격력도 사실 좋지도 못하고 유타 역시 수비가 요즘에는 꽤나 괜찮아진 게 보인다.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덴버 대 휴스턴 경기 있는데요. 자, 덴버는 백투백일 때 8승 0패로 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거는 전부 다 득점을 했어요. 덴버는 백투백일 때 전날 진 빈도도 꽤 많아. 8경기 중에 아마 5경기가 6경기인가 직전 경기 때 패배를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에 전부 대승을 하면서 다 이겼어. 리스트를 보니까 시즌 초반에 브루클린 나쁘지 않은 팀이었는데 140점 냈고 유타한테 129점, 레이커스 127점, 애틀랜타 141, 그리고 피닉스는 이때 되게 언더팀이었습니다. 이때 피닉스랑 아마 2번 연속으로 붙었는데 2번 다 아마 언더가 났었어요. 1승 1패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134, 샌안토니오랑 이건 연장 간 거였는데 이때는 다른 날보다는 점수가 좀 안 났었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 백투백일 때 개바르고 이런 식으로 덴버는 백투백일 때 전부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전부 다 승리를 했고요. 리그에서 올 시즌 백투백을 가장 잘 치르고 있는 팀 덴버거든요. 그리고 덴버가 오늘도 댈러스 상대로 되게 무난한 승리를 했습니다. 머레이가 엄청난 활약을 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시즌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내일 상대가 휴스턴이라는 거거든요. 참 골치 아픈 팀이에요. 배드보이즈 느낌이 난다. 좀 어린 팀이고 에너지 좋고 뭐 디플렉션 같은 거. 디플렉션이라는 게 이 상대의 패스 레인을 끊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스틸 수치 같은 것들도 되게 좋게 찍히기도 하고 휴스턴은 수비적으로나 여러모로 되게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 덴버 입장에서도 얘네들이 백투백이 정말 강하긴 하지만은 체력 소모도도 휴스턴이 좀 적은 편이고 얘네는 백투백 아니니까 덴버가 마냥 좋게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 경기도 풀린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올 시즌에 덴버는 4등, 휴스턴은 서부 2등으로 휴스턴이 덴버보다도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오늘 뭐 이제 덴버가 홈이라는 건 있는데 덴버가 사실 예년에 비해서 올 시즌이 홈 성적이 원정에 비해서 월등하다. 그런 시즌은 아니에요. 그리고 휴스턴은 원래 얘네들 홈이랑 원정 대비가 심한 편인데 올해는 홈에서 14승 6패, 원정 12승 6패로 원정에서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이게 휴스턴이 센 팀이라서 걱정이 되거든요. 더구나 요즘에 휴스턴은 이 제일런 그린이 대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휴스턴을 지적을 하면서 얘네들 정말 좋은 팀인데 벤블릿이나 그린 이런 백코트 자원으로는 높이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얘가 이제 요즘에는 미쳐 있어요. 새해 들어서는 야투율 51%에다가 3점 45.6%, 경기당 30점씩 때려받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 휴스턴의 에이스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휴스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덴버에 손이 많이 안 가거든요. 어려워 많이. 덴버도 요즘에 잘하고 휴스턴도 많이 살아났다. 둘 다 6경기 동안 5승 1패거든요. 나는 이거 그래도 좀 덴버를 보고 싶기는 해. 한편으로는 덴버는 백투백일 때도 매번 득점 많이 내고 이기는데 근데 휴스턴 정도의 팀을 상대하기가 과연 쉬울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되게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그냥 저는 오바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은 얼마 전에 뭐 멤피스와의 경기도 그렇고 상대방이 뛰면은 템포를 같이 맞춰주는 팀이거든요. 덴버는 이제 서부력을 좀 많이 쓰면서는 템포가 확실히 많이 올라왔고 찬스도 많이 잡는 팀이죠. 저는 그냥 오바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이 돼요. 231 정도면은 그래도 가볼 만한 기준점 같고 아까 말했던 덴버가 백투백일 때는 점수가 되게 많이 났다. 그런 것도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저는 오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승패 자체는 그냥 그래도 나는 홈덴버가 2.5프레임 받았으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 어려워요 많이.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그냥 오바 쪽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미네소타 대 골스인데요. 이거는 사실 얘네들의 매치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올 시즌만 해도 얘네들이 서로 간에 이런 그 최근 흐름상으로 예를 들어 어느 한쪽이 우위였어. 근데 반대쪽에 이기는 그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얘네 맞대결이 되게 어려워. 올 시즌에만 벌써 얘네가 3번 만났거든요. 다 전부 다 12월 달에 만나가지고 12월 7일날 하고 하루 쉬고 12월 9일날 또 붙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많이 싸웠는데 참 이게 골스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별로 못하잖아요. 요즘의 폼으로는 골스가 되게 안 좋아. 대신에 미네소타는 요즘에 디빈첸조를 주전으로 올린다든지 맥다니엘스 살아난 거라든지 앤트맨 에이스 모드 해주고 이러면서
미네소타는 상승세거든요. 또 오늘 또 홈이기도 하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12월 22일 날에는 홈에서 또 골스한테 졌습니다. 얘네들은 뭔가 맞대결은 서로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믿을만 하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는 미네소타를 좀 좋게 보기는 해. 근데 이게 또 5.5. 헨슨까지는 또 잘 모르겠네요. 미네소타 좋은 팀은 맞는데, 지난번에 워싱턴한테도 막 초반에 벌려놓고 따라잡히는 거 하며, 그리고 또 골스에는 이전 커리라는 훌륭한 슈터도 있고, 언제 이제 공격을 확 끌고 가가지고 뒤집어도 안 이상하고 이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핸디를 가기에는 좀 모자라다고 봅니다. 더구나 미네소타는 요즘에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뭐냐면은, 디빈첸조가 직전일 때 약간 안 좋았던 거라든지, 최근에는 미네소타 얘네들의 공격 시도에 비해서 상대한테 기회를 너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5경기 동안 이 기간 동안 디빈첸조가 주전으로 올라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본인들의 야투 시도 대비 상대한테 허용한 게 8.3회가 더 많았어요. 이런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미네소타한테 은근히 이게 좀 손이 안 간단 말이야. 경기력 자체는 괜찮은데 저는 그냥 언더에다가 미네소타의 일반승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거는 요즘에 폼도 그렇고 골스한테 거는 기대감보다 그냥 미네소타가 좀 붙이는 느낌, 그게 조금 더 센 것 같네요, 저는. 자, 그리고 레이커스 대 마이애미 경기 있는데 이 경기도 어렵습니다. 둘 다 요즘에 폼으로는 사실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마이애미는 지금 버틀러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구단 내부적인 잡음도 있고 이런데 그 직전 경기는 히로가 대폭발을 했지만 다른 애들이 못 도와줬습니다. 아데바요의 결장 이런 수비적인 약점도 좀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마이애미는 약간 막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실적을 잘 쌓고 있는 편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그냥 요즘에 안 좋아요. 저번에 이제 댈러스한테 돈지시 어빙이 없는데 패배를 했던 것도 그렇고 직전 경기 또 샌안토니오한테 웬베냐마가 데뷔한 이후로 레이커스한테 전패였었거든요. 대신에 웬비 개인의 활약은 좋았는데 이 경기도 뭐 앤서니 데이비스는 할 만큼 했지만은 그냥 경기는 무난하게 102대 126으로 샌안토니오가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 상태 레이커스는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이제 DFS 영입해온 친구가 다우프리 걸려있어가지고 선수 기용적인 측면에서의 약점도 레이커스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마이애미는 물론 버틀러가 빠지거나 아데바요 캐션을 붙어있거나 이런 상황이지만은 저도 요즘 상태에는 이거는 물론 레이커스가 홈이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레이커스한테 손이 안 가요. 지난번에 맞대결 때도 이거 마이애미가 엄청 대승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홈에서 134대 93으로 레이커스가 한창 안 좋을 때 그때 막 격파를 했었는데 근데 그러려면 3점 같은 게 많이 터져야 됩니다. 사실 뭐 요즘에는 마이애미의 3점이 날카롭다거나 그런 것들 많이 안 보여가지고 이 경기도 어려운데요. 저는 그냥 언더에다가 마이애미 프렘 보고 있긴 합니다. 근거는 별로 없고 그냥 레이커스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브루클린 경기가 있는데 자, 일단은 브루클린이 백투백입니다. 얘네들 브루클린 백투백 때 4승 3패. 자, 여기 맨 아래 브루클린은 백투백 때 멤피스를 2번 잡았습니다. 시즌 초반에. 이때는 브루클린이 꽤나 좀 실력 있는 팀이었었어요. 전부 어려운 팀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루클린은 정상적으로 돌아갔더라면 올 시즌에 되게 잘할 만한 팀이었었거든요. 슈로더가 영웅적인 활약을 하기도 하고. 근데 픽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년에만 픽을 4장을 행사할 수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탱킹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억지로 막 슈로더 팔고 DFS 팔고 영입해온 애들이나 뭐 캠 토마스 부상으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가적으로 팀의 전력을 많이 낮추고 있어. 근데 여기는 애들의 에너지도 훌륭하고 감독이 너무 잘해. 그러다 보니 브루클린이 예상외로 많이 이기잖아요. 근데 얘네들 오늘 디안드레 러셀이나 캠 존슨이 복귀를 해가지고 경기를 뛰었었고 내일 그래서 얘네들이 복귀하자마자 또 백투백을 뛸지가 애매합니다. 내일은 저는 브루클린이 오늘 경기에서 되게 많은 득점을 내면서 이겼습니다. 포틀랜드를. 내일은 빼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시몬스는 올 시즌 내내 백투백일 때 결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나는 좀 그렇게 그냥 미리 좀 내다보고 있어. 제가 예측한 대로 그냥 백투백일 때 관리를 해줄지 안 해줄지 그런 거는 모릅니다만은 아마 시몬스는 안 뛸 거예요. 얘는 백투백 전부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디안젤로 캠 존슨 어지간해서는 얘네들은 일단은 브루클린은 져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클리퍼스라는 또 쌤 팀이기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여기에 디안젤로 러셀, 뭐 캠 존슨, 시몬스 이런 애들 다 빠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브루클린의 공격력은 절망적이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다 뛰니까 되게 잘했어. 공격도 132점을 냈으니까 내일은 아마 백투백일 때 많이 빠질 거다. 저는 이런 예측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클리퍼스가 이길 것 같아요. 13.5라는 엄청 큰 기준을 받았는데 할 수 있다는 마인드입니다. 클리퍼스 사실 요즘에서 카와이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은 그게 막 직접적으로 경기력으로 막 보여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카와이 개인의 활약이 좀 별로기도 해. 그래도 기본빵이 워낙에 높은 팀이기도 하고 여전히 뭐 하든이나 파웰, 주바치 이 중심으로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미리 브루클린이 전력이 많이 좀 다운된 상태로 나오지 않을까
이 경기가 12시 반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돼도 얘네들이 뛸지 안 뛸지는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제 예측으로 NBA 짬밥으로다가 브루클린이 많이 빠질 것 같고 지기 위한 경기를 할 거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클리퍼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구는 저는 한 3경기 정도? 그 정도만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이탈리아에서 인터밀란 대 볼로냐 경기 있습니다. 저기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는 수페르코파를 치렀던 인터밀란, 유벤투스, AC밀란, 아탈란타, 여기 중에서 인터밀란도 베네치아한테 겨우겨우 횡무를 했고요. 남은 팀들은 전부 다 무승부였습니다. 그래서 수페르코파 일정을 치렀던 애들이 꽤나 고전을 했어요. 사실 이게 인터밀란이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긴 했어. 로테를 엄청 돌린 개판하게 했지만은 베네치아라는 최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좀 어려웠던 승부이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그리고 더구나 인터밀란은 세계 최고의 레지스타라고 생각을 하는 차라놀루가 지금 부상으로 이탈해 있어가지고 공격 전개 부분도 약간 매끄럽지가 못하거든요. 바렐라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채워주고 있긴 한데 그러면 또 바렐라의 공격 지원이 아쉬워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전방에는 튀랑 대신에 타레미한테 기회를 주는 모양새인데 사실 뭐 타레미는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게 해주고 있고 워낙에 이제 인터밀란은 공격 루트가 다양하기도 하고 라우타로라는 믿을만한 스코어에다가 수비수들도 또 득점 가담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인터밀란 걱정은 사실 크게는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볼로냐도 얘네들도 직전 경기 로마 상대로 홈에서 비겼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지고 가다가 역전을 했는데 그리고 또 막판에 이제 페널티킥 동점을 내준 거였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저는 좋았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었었어요. 경기는 저는 로마가 조금 더 잘했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 중원에 견실한 스코틀랜드 미드필더 퍼거슨이 그 십자인대 부상에서 돌아온 호재가 있지만은 사실 볼로냐 요즘에 경기력이 합격점을 주긴 어렵습니다. 얘네들 시즌 초반에 개판이었다가 슬슬 뭐 살아나나 했는데 다시 조금 떨어졌거든요. 또 이제 후방에서 루쿠미가 제가 지지난 경기도 루쿠미가 지랄했다고 했는데 직전 경기 때 또 그지같은 실수 연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로마전도 상대 실수 덕에 득점해낸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폼으로는 인터밀란이나 볼로냐나 살짝은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기는 해요. 근데 뭐 이건 지금 시점에서는 볼로냐가 홈도 아닌데 인터밀란 상대로 우위인 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건 저 인터밀란이라고 마냥 편하지도 않다고 보긴 봅니다. 전력 손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그냥 햄무가 제일 나아 보긴 한 것 같아요. 인터밀란의 일반승 같은 것들은 거의 뭐 메리트가 없고 배당을 더 노린다면은 햄무 같은 거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토트넘 경기인데 자, 북런던 더비입니다. 엄청난 더비 매치인데 일단 아스날이 리그에서 홈에서 토트넘한테 마지막으로 졌던 게 1011 시즌이요. 홈에서 리그 경기 토트넘한테 패배한 게 되게 오래됐다. 1011 시즌이니까 쭉 이제 아스날이 홈일 경우 보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뭐 리그컵에서 진 적은 있지만은 리그에서는 한 번도 안 졌고 되게 오래됐어요. 1012 시즌까지는 아스날이 계속해서 홈 경기는 많이 가져갔다. 이때가 진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당 기간 아스날은 토트넘한테 9승 3무였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아스날이 워낙에 또 이제 컨텐더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토트넘 원정에서까지 되게 잘 싸웠거든요. 토트넘 원정에서까지 지금 3연승 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둘 다 요즘 상태는 별로 좋지가 못해요. 아스날은 이제 얼마 전에 홈에서 뉴캐슬한테는 개발렸었고 그리고 리그컵에서도 메뉴를 엄청 압박을 했지만은 페널티킥도 놓쳤고 그날 이제 메뉴 키퍼 알타이 바인드르의 미친 선발들 때문에 탈락을 했죠. 그리고 뭐 토트넘은 개판 5분 전이었었다가 이제 리버풀한테 얼마 전에 홈에서 복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전에 막 3대6으로 대패했던 거 생각을 하면은 나름대로 잘 버틴 거였었죠. 뭐 내용상으로는 다른 날보다 리버풀이 좀 못하긴 했지만은 토트넘이 잘 버틴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바로 직전 그 토트넘이 FA컵에서도 하브리그 팀한테 연장까지 가는 막 똥게임 하고 이래가지고 여전히 토트넘이 뭐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냥 저는 맨날 토트넘은 이제 후방 쪽에 비카리오, 판더펜, 로메로 결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이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냥 긴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가기 좋은 경기가 아니에요. 저는 일단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대전도 그렇고 수비 이탈이 너무 많고 전방 자원들의 체력 소모도 많거든요. 뭐 단적으로 지금 케인은 미넨으로 떠났고 손흥민도 탈장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아스날 쪽으로 보고 싶고 뭐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아스날의 마이너스보다는 토트넘의 마이너스가 훨씬 커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스날을 보는 느낌입니다. 저는 아스날을 보더라도 그냥 뭐 햄무 정도 그 정도만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 경기 뉴캐슬 대 울브스인데 그냥 이거는 뉴캐슬이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매번 이제 리그에서는 이삭이 미친 행보를 달리고 있다. 최근에 아마 8경기 연속골인가 그럴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시스트도 많이 기록하고 그냥 경기 내용 보면 이삭이 엄청 잘합니다. 지금 직전 이제 FA컵에서는 휴식도 꽤나 주기도 하고 뭐 이번 경기는 이제 그 파비안 샤르나 기마랑이스 이런 애들이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뉴캐슬의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작년만큼 뉴캐슬이 뭐 홈에서 엄청 잘 나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히 그냥 요즘 폼이 너무 좋아서 뉴캐슬을 그냥 보는 셈이에요. 저는 매번 아까 말했다시피 이삭을 칭찬을 많이 했었고 팀적인 폼이 최상이라고 봐요. 고든이라든지 조엘링톤 이런 애들 칭찬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냥 한마디로 지금 뉴캐슬은 저는 장줄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뭐 울브스는 강등권 바로 위인데 지금 얘네들이 뭐 메뉴도 잡고 토트넘이랑 비기고 이랬는데 사실 제가 얘네들 경기를 안 봐가지고 뭐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무지성 돌진나는 느낌입니다. 뉴캐슬 쪽으로 돌진해볼게요. 뉴캐슬 사이드나 뭐 마헨 이렇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